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K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내용을 이제 복기를 해보면 투자형 지주회사를 지향하고 있고 최태훈 씨가 최대 주주고 자사주를 소각한 후에 그 지분율이 24.6%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자사주 2천억 소각 공시를 했고요. 자회사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중요한 게 SK 이노베이션, 텔레콤은 이제 그 배당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요. SK 스퀘어,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SK ENS, 에너지 기업인데 배당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SK 팜테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비상장인데 이게 상장이 되면 또 주가가 한번 날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시총이 140조 목표고 매년 시총의 1% 이상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시총 140조는 불가능해 보이죠. 현재로 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SK 스퀘어 밑에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이걸 할 텐데 계속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뭐 그건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1큐 실적이 부진했는데 매출이 8.9% 증가, 영업이익은 62.2%나 감소를 했는데요. 일단 이노베이션이 매출이 이제 큰데 정제 마진 축소, 당연하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고 SK온이 적자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SK 스퀘어가 하이닉스의 지분법 손실 때문에 실적이 안 좋고 근데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도 급등했는데 SK ENS는 사실 엽기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력 도매가 S&P 상한제 영향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71% 감소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워낙 S&P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엽기적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SK 머티리얼즈 CIC는 전방 산업이 악화되면서 특수가스 수요가 감소된 거죠. 반도체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주가 트리거가 사실 중요합니다. SK 이노베이션하고 또 다르죠.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 온이 흑자 전환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SK 팜테코 상장과 이혼소송 종결이죠. 상장도 이 IPO 공모가가 중요하죠. 지금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SK 주가가 정말 뭐 140조까지는 몰라도 뭐 50조, 60조, 막 100조를 향해 갈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SK온이 흑자 전환되면 뭐 트리거까지는 아니죠.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오르기는 하겠죠. SK 팜테코 다시 살펴보면 현재 지분율이 100%고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키운 겁니다. 이렇게 매출 확 늘어났죠. 인수합병으로.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 CMO보다 더 이제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CDMO. 그래서 팜테코 장부가가 1.65조다. 4, 5조 정도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SK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팜테코가 인수합병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CBM을 작년에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22년도에 4,200억 투자를 했는데
CDT라고 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 CDMO 기업이고요. 그 CDT라는 거는 난치병으로 분류된 암 유전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꿈의 기술로 꼽힌다. 그 시장이 연평균 25% 성장해서 25년엔 연간 1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 이대주주에 올라가서 계속 이제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 계속 필요하고, 최근에 2018년부터 그 CAGR을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 32%니까 굉장하죠. 물론 이제 인수합병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이니까 22년 매출이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9% 증가했습니다. 9천억. 1Q 매출은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코로나 제품 수주가 감소했고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아니라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억 정도 기록을 했다. 그럼 5조 원의 기업 가치가 에비타에 PER 33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프리 IPO를 5천억, 6천억 규모를 하고 있고 그 최대 주주가 이제 100% 보유하고 있는데 10%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외부 투자자가. 사모펀드에서 좀 매력적인 이유는 25년에 IPO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회사에서 게다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 회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획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또 하나 이제 트리고가 이혼 소송이 종료된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소송이 완료되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뭐 주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죠. 이미 나왔지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 지분을 이제 요구한 거죠. 지금 부인께서.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올릴 수가 없죠. 1심 판결이 12월 달에 나왔는데 재산 분할 현금 665억 지급과 위자료 1억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서 그 특유 재산으로 판단하고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특유 재산이라는 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게 이제 이혼 소송 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송선과 다름없다. 그 SK 지분의 반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특유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근데 이제 기사가 그 계속 나오는 게 뭐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하고 있다. 미술관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그리고 최태훈 씨 둘째 딸 이제 해군 장교로 복무하신 분인데 대단하죠 이분도 재벌가 딸이 그것도 여자인데 해군 장교로 복무해서 소말리아인가까지도 다녀오고요.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엄마 편이에요. 최인근 씨라고 이분이 뭐 ENS에 입사했다고 나왔는데 소아 당뇨였다고 해요. 일형 당뇨. 그러니까 선천성 당뇨인데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엄마 편인 거 보면 딱 알죠. 지금 그래서 감정 싸움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0까지 갈 것 같아서 근데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잘 보듬어 주면 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이 적자를 지속했죠. 1큐 매출이 3.3조, 분기 최대 매출인데 영업 손실이 3,447억. 차측의 그 사측에서 이제 제시하는 정보로는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영업 손실률이 22%였거든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0%니까 많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뭐 크긴 하죠. 근데 축소됐고, 24년에 흑자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올해는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목표라고 이렇게 잡고 있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수율 개선과 엠팩 생산세 공제 이거를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근데 1Q에 영업이익에 이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LG 엔솔은 1,003억 영업이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도 실적이 좋았지만 반영하면서 더 커졌죠. 근데 SK온은 미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헝가리 이 공장과 미국 공장이 수율이 한 80% 중반대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80% 중반 미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90% 이상이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개선 중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SK온이 이게 문제인 거죠. 수주 잔고도 충분합니다. 290조 22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엠팩 예상 이익이 올해 4억 5천만 달러에서 6억 7천5백만 달러 대략 6천억에서 9천억이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반영을 하고 내년에는 1조 반영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공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반영 안 한 거는 이제 CFO가 이제 어떤 필요할 때 이걸 쓰기 위해서 그랬겠죠. 세부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수율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필요할 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율 문제가 인력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배터리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 경력직 채용을 많이 했는데도 유능한 인력이 충분치 않다. 계속 이제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잡아주고 있겠죠. 근데 이제 수율이 그 SK온만 겪는 게 아니라 LG, 삼성도 겪었었기 때문에 수율을 계속 잡으면서 노하우가 쌓이면 시간이 해결해준다. 이제 이런 식의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수율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1.24조 추가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총 4.4조 투자 유치를 했고 4조 목표인데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뭐 MBK하고 사우디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은 뭐 SK하고는 관련이 좀 덜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SK 이노베이션이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SK온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LG가 먼저 얘네 상장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찍힌 거죠. 뭐 당연하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근데 이제 CJ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애널리스트 지적이 있는데요. 모회사 주가가 유지가 되려면 그 구주 매출과 주주 환원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주 매출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이제 배당으로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임러나 다임러 트럭, 폭스바겐 포르쉐 상장, 인텔과 모빌아의 상장의 경우 구주 매출의 형태로 진행됐고 모회사 주주에게 이제 주식 배당이거나 현금 배당 형태로 보상이 돌아갔다는 거죠. 주식 배당, 그러니까 이 상장하는 기업 주식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공개 매수를 하면서 어, 공개 매수를 해서 이제 SK 온으로 주겠다는 거죠, 주식을. 그리고 SK 온 IPO 이후에 구주 배출 재원을 활용한 특별 배당 원칙, 그러니까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좋죠. 뭐 SK 주가의 키는 아니지만 26년 말까지 IPO 좀 멀었죠. 그래서 뭐 SK 주가와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 ENS 뭐 잠깐 살펴보면 현금 흐름하고 관련이 있죠. 22년 사상 최대 실적.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S&P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22년 전부터 저가로 LNG 계약을 미리 확보해둔 덕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 43.2%, 영업이익 129%, 뭐 얻어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텔레콤과 ENS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이제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ENS가 SK그룹 내 매출 비중이 7.9%, 영업이익 비중은 14.5%로 각각 3위라는 거죠. 1위는 이노베이션, 2위는 텔레콤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배당이나 그 자사주 소각이 좀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에 비하면 구글이나 뭐 알파벳에 비해서 부족하죠. 근데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릴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